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은희 에디터님 네. 옆에 뭔가가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네. 그 저의 자의적으로 이게 갑자기 제 옆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황현실 앵커님이 네. 그 되게 장안의 화제인 책을 성치훈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성치훈 부의장께 선물을 하신다라면서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의 제 공저자여가지고요. 아니, 대안과 네. 희망을 논하다라는 책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클로즈업 중입니다. 이제 클로즈업 들어가서 클로즈업. 사실 나온 지가 좀 된 책인데 한 달 됐습니다만 여전히 서점에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라는 책은 우리 경제개혁의 또 김용남 의원님, 또 국방개혁의 또 안보개혁의 김종대 의원님, 정치개혁의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이제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목적으로 책을 저희가 4명이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와. 그걸 이제 그 개혁 아젠다를 좀 엮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이 모임이 결성이 돼가지고 1월부터 이제 한 4월, 5월까지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이제 출간을 한 거라서 혹시 개혁적인 아젠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거 교보문고에 가잖아요. 베스트셀러에 딱 있습니다. 그 코너에. 예. 우리 에디터님이 제가 그 앵커님한테 소문을 받고 이거를 앞에 홍보하겠다고 했더니 이런 걸 어떻게 그다음에 지금 자판기 딱 누르듯이 바로 그줄 너무 열심히 홍보 홍보를 멘트가 하고 그냥 역시 네. 그리고 준비된. 아닙니다. 또 지난달에 국회 추천 도서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가요? 이렇게 네. 슬쩍 이제 옆으로 비켜도 될까요? 네. 얘기할 때마다 어쨌든. 댓글의 반응도 정말 좋습니다. 대박론 한 권씩 사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럴까요? 저희 그 제작진께서 네. 갑자기 이제 물어보십니다. 예, 우리 예. 100만 구독자가 되면 예. 책 그 제공, 네. 친필 사인 이벤트가 가능한지. 근데 이게 뭐 사실 제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사인까지 다 있어야 그럼 되는데. 다 받아주시나요? 뭐 100만 이제 코앞인데 네. 시키면 해야죠, 뭐 어떡해요. 시키면 해야죠. 콜.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10분이라도 선정해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박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네. 구독자가 되면 10권 4분 작가의 사인을 넣어서 주신다고 네, 합니다. 네. 여러분 10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죄 중에서 일반이적 죄로 아마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네요. 에디터님.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2024년 10월 15일에 이제 북한이 우리 무인기를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번에 무인기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이제 폭파를 하거든요. 네, 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조사에 이 내용이 쓰였던 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5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외환 혐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성립을 시키려면 외환 유치죄라는 거는 결국 적국과 공모하고 통모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목을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던 질문인 겁니다. 즉 윤석열이 북한과 내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특검이 직접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고요.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무인기 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군사상 도발을 감행할 게 예상되지 않느냐, 그걸 예상하고 하신 거죠라는 질문을 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그 질문을 되게 어이없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어본 질문이 결국 북한과 그럼 짠 거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의 응답은 그 특검의 응답은 조사의 시기를 본인 스스로 특정하지 마라. 다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자꾸 실기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거든요. 그 대목이 함께 담겨 있고요. 그 대면 조사 과정에서 결국 2024년 10월 15일에 있었던 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이 윤석열이 바라던 바가 아니냐, 예상했던 거 아니냐라고 언급하면서 요 대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시기가 겹치는 게 교묘하게 우연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외환 유치죄를 처음부터 이게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통모했다는 걸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북한을 일단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특검에 들여다보는 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기에 너무 적합한 그 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윤석열이 뭔가 사실상 드론 보내는 거 직접 지시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내면 이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북한의 반응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죠. 외환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란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국정을 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 이번에 바꾼 겁니다. 일반 이적죄로. 그러니까 이 일반 이적죄는 적국가 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딱 지금 이 드론을 보내고 뭔가 북한이 그 오물풍선 보내고 요 행위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죄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일반 이적죄로 안 했지? 왜 그렇게 어렵다는 외환 유치죄로 한 거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형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가 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인데 일반 유치죄로 하면은 최고가 무기징역이고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형량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어차피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죄목을 더하는 무게감을 더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게 결코 나쁘지 않다.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사실 이렇게 무인기까지 보내서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위기였는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그 일반 이적죄 정도의 형량밖에 못 준다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좀 뭐랄까요 아쉬울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더 외환 유치죄나 외환 혐의와 관련된 것들은 추가적인 조사들을 더 특검이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이 국방부나 뭐 드론작전 사령부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이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일반 이적죄로라도 일단 걸어놓고 외환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윤석열과 김용현뿐만 아니라 드론작전 사령관인 김용대가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특검의 조사가 진전될수록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한 얘기를 보면 조금 황당하긴 한 것 같아요. 무인기를 보낸 게 합참의 지시였다. 이제 본인은 마치 관계 없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북한은 그리고 적국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헌법상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로 결정한다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된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북한은 적국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반박을 하는 이유도 외환죄라든지 일반 이적죄를 좀 피해 나가기 위한 관련자들의 반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윤석열의 경우에는 오늘 더 황당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난 5일 조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보고받을 사안도 아니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에이, 그 말이 대통령인가요?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그리고 드론작전 사령관까지 일단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합참의장이거든요. 예.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저 정신 빠져 있는 놈이라는 식으로 작전에서 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에서 사실 보고 라인에 누락된 사람입니다. 사실상 왕따거든요. 근데 이 드론 작전 사령관은 일반 이적죄에 포함되어 있는데 합참의장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합참의장을 패싱한 채 본인들끼리만 이 작전을 지시하고 지휘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지금 관점은 어떻게든 일반 이적죄라도 피해 나가겠다. 예. 몰랐다라고 부인하거나 북한은 적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바보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진짜 여기에서도 본인의 그 특성을 보이는 게
자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걸 했던 안 했던 나한텐 보고를 안 했어. 난 몰랐어잖아요. 사실 보고받지 못했다. 지금 외환죄 수사가 조금 진행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란죄 쪽은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응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지금 이미 단순 가담자들은 자백을 했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입장을 다 바꿨어요. 뭐 강희구 부속실장, 뭐 김성훈 경호처차장, 김태효까지 다 지금 진술 번복하면서 뭔가 결국 윤석열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턱밑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묵비권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조사 안 받는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땐 사실 참 전 이런 윤석열 볼 때마다 이럴 때 마동석 데려와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딱 데려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만약에 검사 윤석열에도 마동석을 찾았을 거예요. 네. 근데 외환죄는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니 난 보고 맞지 못해 거짓말을 할 건데 외환죄도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자백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는 보고했다. 난 보고했다. 턱밑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얘기 안 하겠죠. 묵비권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진술거부권 행사할 텐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디까지 또 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아직 없지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일반 이적죄를 그러면은 본인이 불 리는 없고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그 혐의를 그럼 찾아야겠네요. 뭐 특검이. 증언과 이제 뭐 진술 증거와 이제 물적 증거를 다 포함해서 일반 이적죄 기소가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관련인이 지금 저희가 3명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작전에 투입될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무인기를 보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10회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뭐 3일에 걸쳐서 뭐 7회 정도로 보냈다.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등이 이제 폭로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더 오히려 횟수가 늘어나고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날린 사람이 있고 컨트롤한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덮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게 특검 쪽에서 외환 유치죄를 걸기 위해서 그러면 예상을 하지 않고 이런 도발을 감행한 거라면 김정은과 짰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저희는 뭐 지금 웃으며 넘겼지만 과거에 이제 제 기억엔 1997년 당시에 한나라당 그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관계자 그리고 안기부 관계자들이 포함해서 북한에 총 쏴달라고 총풍 사건이라는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예. 이회창 전 후보 시절의 일인데 그때 뭐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뭐 이런 사람들이 총통 3인방으로 북한에 실제 총 쏴달라고 하는 그 짓거리를 벌입니다. 근데 그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아무리 무인기 보내놓고 박수 쳤다고 하지만 작전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 어떤 기간들을 다 우리가 통화를 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짰을 가능성도 우리가 내다보고 수사하는 것이 맞다.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통모라는 개념이 공모보다는 굉장히 넓은 범위여서 그 북한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통하지 않아도 어떤 반응을 보이면 다시 우리 쪽에서 반응을 하고 이것조차도 통모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 외환죄 들어볼 때 통모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직접 뭐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확정되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분명 이것도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내부에서 이렇게 보낼 경우 우리가 무인기를 보낼 경우 북한이 상당한 도발을 해올 수 있고 이건 국지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런 보고를 받고도 보내. 야 괜찮아. 국지전 일어나면 어때? 보내라고 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뭐 안목의 통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법적 그런 모릅니다만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씩 올라가고 수사가 좀 깊어지면 분명히 관련된 내부 진술이 전 확보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몽골 쪽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했다가 잡혔던 정보사 요원들 그쵸.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 왜 정보사 요원들은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가 뭐 총풍 사건도 얘기를 했고 뭐 북한과의 어떤 통모, 공모 이게 굉장히 만화 같고 영화 같은 일이지만 실제 그때 정보사 요원들은 왜 거기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내란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어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영화적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그 이상의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외환죄 자체를 일반 이적죄에 그냥 묶어둘 게 아니라 정말 에디터님 말씀대로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